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가 1% 가까이, 코스닥도 결국에는 상승 전환이 되면서 880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현선물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결국에는 오늘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 마감할 때까지 2,500선 유지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 코스닥도 조금 전에 상승 전환했는데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다시 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첨보 할 것 없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 코스닥도 880선을 돌파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2차 전지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도 조금씩 담아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저희가 하나씩 릴레이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좋은 종목들 쏙쏙 골라서 관심 종목에 잘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제한 시간 90초 내에 저희가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든지 핵심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잘 골라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 잘 듣다가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이 기업의 전망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라든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 내용 포함해서 전문가분들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TLB와 TSI, 감성코퍼레이션, 덕산테코피아, PI 첨단 소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넥슨게임즈, MK전자, 실리콘2, TNL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엄선해서 골라오신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보여드린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준비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을 하시면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이렇게 딱 보내기만 하시면 안내를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종목 릴레이 바로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을지 이태건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TLB라는 종목을 좀 TLB 요.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의 일환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덕전자의 좀 자회사 격인 이런 흐름이고 PCB 인쇄회로 기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이
특히 작년 한 해 그리고 이 1분기 같은 경우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월과 2월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조금은 약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 다름 아니라 이 재고 조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이 좀 고부가가치 쪽인 이 제품들, 하이엔드 제품들을 위주로 영업력을 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또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DDR5가 DDR4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20%에 30% 정도 높은데 DDR5가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TLB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한글과 컴퓨터. 네, 한글과 컴퓨터. 우선 지금 한글 컴퓨터 그 전에 뭐 한컴 오피스로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이지만 그렇죠. 이제 많이 그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체질 개선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연내에 출시될 한컴 독스 AI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한컴 오피스의 웹 기반의 AI를 접목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오피스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사업 쪽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해도 하이퍼 글로벌 X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금 납품을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2C 뭐 B2B가 아니라 B2G죠. 거버먼트 같은 이 정부 쪽으로의 이 공공기관 쪽의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고객사에 대한 확보 뭐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 평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24,000원을 지금 적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경쟁 동종업계를 볼 수 있겠죠. 뭐 도전비전, 웹캐시 뭐 이런 기업들의 평균 PER이 17배를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이 한글과 컴퓨터의 24,000원은 15배를 적용하는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130원에서는 충분히 매력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첫 번째 종목들 하나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TSI입니다. TSI. T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공정 중에 이 믹싱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를 네.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믹싱 장비에 대한 부분 매출액의 88%, 뭐 거의 90%에 육박할 만큼 가장 큰 매출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에 이미 좀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사에 다 이제 주요 고객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얼티엄 셀즈죠. 합작한 이런 회사들 에게 이 공장과 그리고 원통형 전지 공장 대부분 이제 믹싱 장비 수주가 좀 끝난 그런 상황인 거고 현재 생산 캐파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요 평택 공장까지 신공장까지 좀 추가가 된다고 하면 2,200억 정도 캐파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는 살짝 아마 2배 정도 살짝 못 미치는 이런 캐파까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억을 좀 수주를 했어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벌써 캐파가 2배가 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추가적인 성장도 좀 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 저희 연평균 30%가 넘는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좀 중점을 좀 보시면서 이제 종목을 네. 자, TSI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 지난주에도 이제 금요일날 뭐 신고가를 지금 기록한 이후에 오늘 지금 낙폭이 좀 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넥슨 게임즈에 대한 그 향후의 어떤 실적이나 뭐 기대감을 갖는다면은 오늘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 게임 업체들 안에서도 이제 그 잡음이 좀 많은 상황이지만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게임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그 연구 개발하는 인력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넥슨 게임즈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타개하려면은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올해 지금 2분기부터 지금 해외 쪽으로의 이 넥슨 게임즈의 이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나 뭐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다른 신규 내년부터는 이제 블록버스터 게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이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히트2가 뭐 대만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고 뭐 히트2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서 인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대만 쪽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그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땡. 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세 번째 종목으로 감성 코퍼레이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워낙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좀 들어가고 있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 부분에선 꾸준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2019년부터 이 스노우피크 라이센스를 좀 확보를 했고 그 스노우피크라는 이런 제품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이 138곳에 해당을 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처도 9곳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스노우피크가 보통 라인업들이 이제 남성 혹은 뭐 여성, 성인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뭐 키즈 쪽 어린 친구들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부터 무신사와 또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도 좀 높이고 그리고 온라인 매출도 극대화될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해외 이제 라이센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화권 요 진출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에 좀 진출을 하다 보니 올해 상반기 쪽에 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MK전자. MK전자.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태에서 오늘도 상승여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솔더볼과 또 특히 본딩와이어는 이 전 세계 1위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이 솔더볼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금 그 전에 약간의 좀 PCB 사업 쪽이 약간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솔더블 쪽에서는 이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의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하면서 이 솔더볼에 대한 매출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NK전자가 어떤 기존의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의 납품보다도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의 납품 부분을 지금 진행을 많이 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또 여기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확대는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딩와이어 쪽도 그렇고 지금 현재 NK전자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캐파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을 만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징 소재 제조를 통해서 재련 기술까지 기업들의 M&A를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 IT 회사라기보다도 종합 소재 회사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선 반영되었지만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MK전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 테코피아. 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볼 때 반도체 소재가 56%, 그리고 OLED 소재가 37%,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하고 OLED 소재 쪽이 좀 비중이 크나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은 2차 전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요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리커서 매출액이 성장을 하면서 15% 좀 성장을 한, 그래도 이제 전년 대비 반도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해부터 또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캐파가 업황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4.8% 성장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이 이 덕산테크피아의 성장과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이쪽 소재 쪽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첨가제 쪽에 이 전해액 공장 같은 경우 공주에, 이 충남 공주에 이 건설을 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과 그리고 5월 말에 준공 완료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덕산테크피아가 레벨업되는 밸류에이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덕산테크피아까지 체크해봤어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실리콘2. 실리콘2. 실리콘2는 제가 그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네.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는 저는 계속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실리콘2는 이제 화장품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그 화장품을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 매수를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역직구 플랫폼이죠.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스타일 코리안을 통해서 무려 150여 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판매 제품 모두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통업체 역량으로서도 저는 굉장히 좀 높게 사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문화, K컬처에 대한 그 K컬처가 전 세계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리오프닝까지도 있는 상태에서 이 화장품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중국 쪽의 비중이 좀 크지만, 이 실리콘2가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을 생각한다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가격이나 매출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실리콘2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리콘2까지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이태건 전문가님 이번에 5번째 종목이네요. 네,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 PI 필름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휴대폰 쪽에 좀 들어가는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화권에 대한 이런 이 수출, 이제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볼 때 점진적으로 주문이 회복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들이 소폭 이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올 하반기죠. 이제 신제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애플의 아이폰도 신제품이 나올 텐데 지난 하반기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66억으로 지금 이 전 분기 대비 30%가 넘는 성장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적 부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재고 조정에 대한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그리고 휴대폰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제 재고 부분들도 조금씩 감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커트를 하셨네요. 네. 시계를 보고 시간 조금 남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성웅 차장님 5번째 종목은요. TNL 네, 말씀을 드리고, TNL. 이 창상 피복제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상 피복제 전체 수출의 70%를 TNL이 담당하고 있어서 네. 우선 TNL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 우리나라에서 수출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이 사업 비중으로 본다고
사업 비중을 봤을 때도 해외 쪽의 매출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 때는 여전히 뭐 북미 쪽에서의 확대, 고객사가 좀 확대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고, 이 하반기 때는 유럽 시장 쪽으로의 진출 부분도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북미 파트너사죠. 뭐 C&D가 이 히어로를 인수를 하면서 이 주력 시장인 북미에서 침투율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1월 달과 2월 달에 합산 수출액이 620만 달러 정도 되는, 650만 달러 정도 되는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T&L 창상 피복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장 증설이나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공장 증설에서도 이 자동화 설비 쪽으로의 이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 그리고 뭐 생산 시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T&L까지 두 분이 5개, 총 1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진정되는 분위기를 띠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 받아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개장 후 2,500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수 추이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비춰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탄력을 더 받아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516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88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증권가에서 연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철강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포스코홀딩스가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리튬 업체들이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주가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2차 전지 소재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8년에 호주의 갤럭시 리소스로부터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채굴권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이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리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리튬이 하얀 석유로 불리는 등 주요 자원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 아르헨티나 염호가 수조 원 가치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염호에서 2030년까지 수산화 리튬을 30만 톤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는 전기차 80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조 원의 매출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41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39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렸고요. 한국투자증권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호평이 쏟아지는 포스코홀딩스의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9.4% 조금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탄력이 개장 직후에 비해서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칩스법을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 산업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면서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일본 등 국가들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이 히토류 관련 제재를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로서는 히토류 재고가 충분한 편이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영구 자석 내재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이번 개정안에 영구 자석으로 분류가 되는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를 제조하는 기술이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요. 영구 자석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또 최근에 떠오르는 로봇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적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원들에 대한 내재화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종목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노바텍이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17.2%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월 초에 중국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생산 캐파가 4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해당 소식도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그룹주를 준비했는데요.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788억 원과 또 341억 원 규모인데요. 이 소식에 그룹주 모두 오늘장에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셀바스 AI는 운영자금 769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19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보통주 400만 주가 신주로 발행이 되고요. 또 신주 발행 예정가액은 19,710원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6일 그리고 확정 예정일은 오는 6월 1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통주 400만 주가 신주로 발행이 되고요. 발행가액은 8,530원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26일로 셀바스 AI와 동일하지만 확정 예정일은 5월 26일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두 종목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바스 AI는 17%가량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28%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8,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미리 소개를 해드렸고 또 10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종목 제한된 시간 내에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혹은 샵 3772번으로 질문을 주시면 궁금증도 해결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0가지 종목 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게요. SL과 대성 하이텍, 석경 AT, KNW, 해성 DS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YG 엔터테인먼트, 삼성바이오로직스, PNT, 현대차, 동원 FMB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이용하셔서 문자 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준비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바로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가 되겠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이 성함, 이름 세 글자만 샵 3772번에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말씀을 좀 드리도록 SL 이요?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의 이제 부품이죠. 램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보시면 다들 이제 이 전구 램프에서 지금 LED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이 램프 방식보다 비용이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한국, 미국, 인도 주요 고객사들이 이 차량 생산량이 좀 증가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신차도 좀 많이 이제 신제품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형이라든지 이제 수익성 이런 쪽에도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같은 경우 이제 이 전기차용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량이 계속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전기차 판매로 인해서 램프에 대한 이 SL에 대한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할로겐 램프보다 2.5배에서 3.5배 가격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스스로 너무 억제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성웅 차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YG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우선 YG엔터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그 1분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엔터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좀 소외가 됐었죠. 그렇죠. 우선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서 많이 각광을 받았고 또 SN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 이슈 때문에 어떤 뭐 오르고 떨어지고 떠나가지고 어떤 거래량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비껴가면서 지금 뒤늦게 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YG엔터가 그 전에 주목을 못 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그 너무 좀 심한 부분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심했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 외에 다른 아티스트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기대를 지금은 좀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블랙핑크 여러 그 오프라인 해외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이제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뷔 예정이죠. 이제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0만 명 이상까지도 갔는데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터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아이돌 출시를 이 YG 엔터도 베이비 몬스터를 통해서도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 이후에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개받았고 이번엔 이태건 전문가님. 네, 대성 하이텍입니다. 대성 하이텍. 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 부품들 그리고 뭐 2차 전지 부품 이런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무라 VTC를 좀 인수를 하면서 기계 부품 쪽에서 공작기까지 이 완성품의 순도를 좀 높이고 이 포트폴리오를 라인업을 좀 만들어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공작 기계 쪽에는 이제 업력이 20년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놨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들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방산 쪽하고 전장, 여기에 조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신규 고객사에게 납품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소와 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향후 성장성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모듈 생산, 머시닝 센터가 매출이 지금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 연평균
뭐 매출액 같은 경우 성장률이 뭐 50%가 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이 컴팩트 머시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7억 정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성 하이텍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성 하이텍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순환매에서 좀 들어올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뭐 순환매 장세가 약간 비껴나 있는 지금 네네. 느낌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바이오 업체들의 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감사 보고서도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약간의 그 감사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나간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추리면서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이 제약바이오 상위 업체들, 그러니까 시가총이 좀 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역시 가장 안정적인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5공장까지 증설을 시작했죠. 지금 1, 2, 3공장은 아시다시피 뭐 가동률이 풀로 좀 들어가는 상태고, 이 4분기 때의 가동 시작으로 이 부분은 이 하반기 때 실적으로 잡힐 줄 알았지만은 빠르면 상반기 때 잡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파이오 에피스나 그리고 글로벌 이 제약 기업들의 탄탄한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는 그 현재 땡.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석경 AT입니다. 석경 AT. 사실 석경 AT가 최근에 이제 뭐 경고 종목도 갔다가 이제 풀린 상황인데 네. 굉장히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봉화물계 리튬이온 전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이 그런 뉴스들이, 그리고 그런 이제 기업의 이 기술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봉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 대비 유해 화합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클린룸 설치 이런 비용들, 그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에서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잘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원료 가격들이 조금 이제 저렴하다는 이런 점에서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마진율도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봉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라든지 이런 폭발에 대한 위험성도 좀 제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합성 한다든지 이 속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 황화물계 대비해서 좀 뛰어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고객사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에서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석경 AT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8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PNT. PNT요. 뭐 지난주에 그 ICPS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 금액을 이제 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 PNT의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 장비에 대한 납품 부분은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는 부분이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투자 금액이 필요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이 수주도 좋은 상황이지만 이 전방 기업들의 이 요구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상향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아직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어떤 PNT의 뭐 이 전국 쪽에서의 시장 캐파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말부터 구미 4공장이
절반이 뭐 가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4공장 전체 가동과 추가적인 구미 5공장까지도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 시안까지도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이 P&T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1,000억 예상되지만 내년엔 1,500. 네. 네, 좋습니다. 자, P&T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바로 네, 갈게요. KNW입니다. KNW. 뭐 KN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부품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런 쪽에 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KNW도 성장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였는데 이유는 이제 보광 패밀리 마트죠. 이제 BGF가 에코머터리얼스가 이제 인수 협상 우선 협상 대상자에 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광그룹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도 진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플로어링 코리아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TSMC에 특수가스들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소재 기업들 이렇게 이제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소재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광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돈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라이 여사의 이제 친정이기 때문에 이제 보광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가스를 혹은 소재를 납품을 하는 이런 안정적인 탄탄한 구조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조금 보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자회사인 플로어링 코리아가 이제 KNW에 차지하는 매출이 56%가 좀 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노른자 알짜 기업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소재 쪽을 강화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KNW까지 체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대형주 중에 하나 현대차. 현대차요. 네. 우선 포트에 뭐 대형주 쪽을 하나 더 편입을 좀 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좀 많이 안 올랐던 현대차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현대차 뭐 1분기 때 뭐 영업이익은 좀 3조 원 이상까지도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도매 판매 쪽에서의 증가 부분이 이런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요소가 좋습니다. 뭐 고정비도 부담도 낮아진 상태고 1분기 때 환율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그게 올해 거의 1월 초부터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어떤 시장의 부침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점 봤을 때 이 현대차를 이제 포트에서 일정 부분 대형주에서 좀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나 뭐 IT도 좋긴 하지만 현대차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도매 판매 목표가 이 430만 대 이상을 지금 잡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판매 목표는 이 3분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선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확대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대형주 중에 하나 좀 포트에 넣으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지금 종목으로 해성 DS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반도체 리드 프레임 그리고 패키지 기판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리드 프레임 쪽 같은 경우에는 기판 시장에서 약 9% 정도 마켓셔를 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3위에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들 수요가 조금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량이 좀 늘고 판매량도 좀 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수요에 대한 이런 기대, 이제 수요에 대한 수혜가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품 구성이라든지 원재료, 비용을 낮추는 이런 프로세서를 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16%가 좀 넘어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 좀 넘으면 그래도 뭐 장사 잘한다.
않는다라는 소리를 좀 듣는데 그래도 16%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장사를 좀 잘하고 마진율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5%에서 10% 이상 원가가 경쟁력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그동안 2년 코로나 때 뭐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은 이 좀 덜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메모리와 차량용 반도체 기판 쪽으로 지금 이제 라인업들을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성 DS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해성 DS 소개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자, 이성훈 차장님도 마지막 종목입니다. 동원 FMB. 동원 FMB. 또 동원 FMB는 역시 그 어가죠. 이 생성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 어육 가격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톤당 1,600불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2,000불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육 가격이 일정 수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어떤 비용 부분만 좀 떨어지면은 이 동원 FMB의 이 마진 부분은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유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 또 이제 인건비가 그나마 좀 진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이 FAD라고 하죠. 코로나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획을 금지하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어가에 대한 부분은 일정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떨어졌을 때의 이 마진 부분은 그대로 동원 FMB의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동원홈푸드도 이 급식 쪽에서의 식자재 수주 부분도 2자릿수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원팜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사료판가 인상 효과가 지금 실적으로 좀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원 FMB 주가가 2월 중순부터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원 FMB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각각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많은 종목들 가운데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고르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네, 고르셨습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해성 DS, 해성 DS. 네,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58,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 선에서 이제 매매 전략 펼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성 DS를 이태건 전문가님은 뽑아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저도 뭐 반도체나 미차전지 종목들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우선은 좀 약간 길게 보자는 의미에서 이 동원 FMB, 동원 FMB요? 음식료 업종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 10원 3,400원 괜찮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는 20만 원 중반까지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의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웅 차장은 동원 FMB,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음식료 업종 중에 동원 FMB를 주셨습니다. 오늘 해성 DS와 동원 FMB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외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많은 종목들도 유심히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 더 많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